아, 조금 더 자신감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텐데. 해보고 싶은 일이나 도전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자신감이 없거나 불안해서 포기해버리는 일, 이런 적 없으신가요? 자신감을 갖고 불안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다. 다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법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건 뇌의 구조상 불가능합니다. 이 뇌의 구조를 모른 채 준비가 갖춰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은 언제까지고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뇌 사용법을 알게 되면 불안을 안고서도 자신감이 없어도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사람은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을 넘는 인플루언서이자 기업가인 레일라 호르모지 씨입니다. 그녀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 세계적으로 500만 회 이상 재생된 영상을 바탕으로 뇌과학에 근거한 진정한 자신감을 갖는 방법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성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만들었습니다. 자신감만 있으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 자신감이 있으면 동경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이 자신감을 갖고 나서 행동하자고 생각해버리죠. 그러니까 다들 자신감을 갖기 위해 소원 성취 방법론에서 말하는 확언을 열심히 하거나 비전 보드를 필사적으로 쳐다보거나 하는 거겠죠. 하지만 이거 사실 99%의 사람은 효과가 없습니다. 이걸로 효과가 나오는 건 극히 일부의 사람뿐입니다. 이걸로 효과가 나오는 사람은 현실과 망상의 경계가 애매한 인물로 확실히 말해서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허언증, 망상벽, 허세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재와 바보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이 있죠. 그건 여기서 나온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상식을 갖춘 대부분 사람의 뇌는 아무리 자기 암시를 걸려고 해도 논리를 관장하는 좌뇌가 방해를 해서 그것을 믿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방식이 나쁜 게 아니라 뇌의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소개할 레일라 호르모지 씨도 실제로 거울 앞에서 확언을 시도했다고 하는데 무엇 하나 바뀌는 건 없었다고 합니다. 레일라 씨는 몇 개의 회사를 경영하거나 몇천억 원 규모의 비즈니스를 움직이는 인물입니다. 이 채널에서도 몇 번이나 다룬 적이 있는 알렉스 호르모지 씨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뭐야, 남편이 대단하니까 당연한 거잖아 라든가 부자와 결혼했을 뿐이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도 돈도 일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 성공을 쟁취한 인물입니다. 그런 레일라 씨가 스스로의 체험에서 터득한 것이 뇌과학에 근거한 진정한 자신감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레일라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감은 행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아니라 행동의 결과다라고. 자신감이 있어서 행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동하니까 나중에 자신감이 생긴다. 이것이 정답인 겁니다. 이번에는 뇌과학이 증명한 자신감을 만드는 메커니즘과 불안을 없애는 단 하나의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행동하자고 계속 말하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나날들. 이 영상을 보고 끝내지 않겠습니까? 우선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일라 씨는 자신감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라고. 행동하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지 자신감이 있어서 행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레일라 씨 자신의 실제 체험에서 실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레일라 씨는 21살 때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 상태로 캘리포니아로 이사해서 일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체육 전공이었던 그녀는 트레이너 일이라면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름값이 들지 않는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범위의 모든 헬스장을 찾아가 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24시간 피트니스 헬스장의 일을 찾아 안도한 것도 잠시.
실제 업무 내용은 놀랍게도 트레이너가 아니라 전혀 경험 없는 영업과 마케팅 업무였습니다. 아무런 지식도 경험도 없었으니까 당연히 잘 해낼 자신감 따위 있을 리가 없죠. 어떻게 생각해도 이건 할 수 없다고. 처음 영업을 나갔을 때 같은 경우는 긴장과 불안으로 토할 것 같아서 화장실로 뛰어들 정도였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렇게 싫으면 다른 일을 찾으면 될 텐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그때 레일라 씨의 은행 장외에 있던 건 70만 엔, 약 700만 원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월세 20만 엔, 약 200만 원은 최소한의 생활비, 학자금 대출 상환 등을 생각하면 일을 하지 않으면 3개월 후에는 생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자신감이 있든 없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일을 놓칠 수는 없다. 아무리 무서워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각오를 다지고 도망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망치는 인간은 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신감 따위 1밀리도 없었습니다. 불안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밖에 없으니까 했다. 도망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그것을 했다. 그저 그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처음 1개월은 한 건의 계약도 따지 못하고 매일 영업을 나갈 때마다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안과 싸우면서 겨우겨우 어떻게든 1건의 계약을 따낼 수 있었던 겁니다. 매니저나 직장 동료가 모여들어서 잘 됐네 라고 많이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레일라 씨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동료들의 축복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이 한 건의 계약으로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던 나 따위가 영업으로 계약을 따낼 수 있을 리가 없어. 영업으로 돈을 벌 수 있을 리가 없어. 라는 고정관념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때 레일라 씨의 생각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레일라 씨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라는 고정관념을 나는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자신의 고정관념을 다시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거울 앞에서 화건을 해도 갑자기 영업을 잘하게 된 건 아니다. 영업 토크 연습을 쌓아 올렸으니까 잘 된 것뿐이라고. 레일라 씨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성공은 차별하지 않는다. 자신감도 차별하지 않는다. 내가 어디 출신이고 어떤 경력이 있는지 따위는 관계없다. 하기만 하면 반드시 자신감은 나중에 따라오는 것이다. 뇌라는 건 바보가 아니니까 당신이 아무리 나는 유능한 인간이다, 나는 우수한 인간이다라고 거울 앞에서 화건을 외쳐봤자 당신 자신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것을 믿지 않는 한 뇌도 이것을 믿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으면 그게 말이 돼? 내가 우수하다고? 어디가? 뭐 이런 느낌으로 좌뇌가 태클을 걸어오는 겁니다. 물론 화건이나 자기 암시로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까 말했듯이 원래 망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거나 망상과 현실을 구별할 수 없게 될 정도로 긴 시간 미친 듯한 반복을 했거나합니다. 그럼 실제로 뇌는 본래 어떤 때에 가지고 있는 신념을 다시 써주냐 하면 실제로 해보고 됐다라는 체험을 해서 할 수 있다라는 증거가 모였을 때입니다. 즉, 이것은 뭔가 신념을 다시 쓴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잠재의식을 다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컨대 체험에서 증거가 생겼을 때 비로소 다시 쓰인다는 것입니다. 글씨를 쓴다, 운전한다, 컴퓨터를 쓴다.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은 자신감이 있어서 처음부터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죠. 초등학교에서 글씨를 배우고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당신도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그 연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운전면허 학원에서 운전을 연습했죠.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같은 것을 했죠. 컴퓨터도 그렇습니다. 몇 번이고 써보고 그 결과 할 수 있게 되었죠. 이 행동의 축적이 나는 글씨를 쓸 수 있다 라는 자신감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는 글씨를 쓸 수 있는 게 당연하다 라는 신념이 되는 겁니다. 나는 글씨를 쓸 수 있는 게 당연하다 라는 잠재의식에 다시 쓰기가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자신감이 있어서 행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동했으니까 자신감이 생겼다는 순서를 잘 알 수 있죠. 하지만 이거 엄청나게 당연한 말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기까지 장황하게 설명해 놓고 뭘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왜인지 어른이 되어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고 생각했을 때 다들 이 당연한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저 사람은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거 엄청나게 많죠. 하지만 자신감이 있어서 창업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경험해 본 적 있는 일이라서 이거라면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창업해서 실제로 성공했으니까 장사꾼으로서의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은 평생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 뇌과학의 관점에서 뇌 구조를 이해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행동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지 이것이 보이는 겁니다. 우선 처음에 뇌는 왜 새로운 것, 모르는 것을 하려고 하면 불안이나 공포를 느껴버리는가? 이 구조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당신의 뇌는 당신의 성공이나 당신이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 왜 뇌가 그것에 거역하려고 해? 관심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죠. 뇌가 관심이 있는 것은 생존뿐입니다. 인간의 뇌라는 것은 수만 년에 걸쳐 위험을 피하고 살아남도록 진화해 온 겁니다. 매머드와 싸운다. 검치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도망친다. 독이 있는 음식을 피한다. 살아남아 자손을 남긴다는 목적을 위해 진화한 것이 뇌입니다. 뇌에게 있어서 미지의 것은 위험하고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성공이나 자신의 꿈 실현 같은 목표를 쫓게 된 것은 인류가 태어나고 나서 고작 수천 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뇌는 그것에 대응할 만큼 진화하지는 않은 겁니다. 즉, 현대인의 뇌는 석기시대의 OS로 레이와 시대, 현재의 태스크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 검치호가 없어도 뇌는 석기시대의 OS 그대로 전력을 다해 브레이크를 걸어오는 겁니다. 그만둬. 이대로가 좋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으니까 이 이상 바꿀 필요 없어. 만약 환경 바꾸면 너 죽을지도 몰라 라고. 이런 식으로 말리러 오는 겁니다. 잔소리 심한 친정엄마처럼 필사적으로 말려오는 겁니다. 이건 잠재의식에 살고 있는 본능이 뇌에 명령하고 있는 거라서 당신의 의지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당신이 나쁜 게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하면 불안해진다. 남 앞에서 말하려고 하면 무서워진다. 영업 전화를 걸려고 하면 손이 떨린다. 이건 전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당신의 뇌가 이건 해본 적 없는 일, 미지니까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그만두자 라며 올바르게 기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뇌는 어떻게 불안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획득하는가? 뇌과학의 관점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신감이라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감정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자신감이라는 건 사실 감정이 아니라 과거의 성공 체험으로부터 뇌의 신경회로가 강화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그 행동에 관계된 신경회로가 강화되어 뇌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행동이 반복됨으로써 뇌의 신경회로가 점점 강화되어 가는 거죠.
이것이 몸으로 익힌다라는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습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글을 지나갈 때 처음에는 낫으로 가지를 치거나 해서 개척해 나가죠. 하지만 거기를 누군가가 반복해서 지나가면 짐승길이 생기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이윽고 포장되고 결국에는 4차선 도로가 만들어진다. 뭐 이런 이미지인 겁니다. 레일라 씨는 행동의 축적이 뇌에게 있어서 안전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뇌는 이 신경회로를 안전하고 재현 가능한 패턴으로 인식해 주게 되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뇌는 우리에게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요컨대 같은 행동의 반복에 의해 만들어진 행동 패턴이라는 것이 자신감의 정체라는 겁니다. 행동하니까 증거가 늘어난다. 그것에 대해 익숙해진다. 증거가 늘어나니까 자신감이 생긴다. 제집 드나들든 익숙한 무언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지 않고 자신감을 갖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결국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처음 경험하는 것에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지 않고 행동을 한다는 것은 뇌 구조상 절대로 무리인 겁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편도체나 전두엽 같은 공포나 불안을 느끼는 뇌 부위에 장애가 있거나 혹은 과거에 이미 그 경험을 한 적이 있거나 과거의 행동 패턴과 비슷한 행동이거나 이것 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컨대 자신감을 갖고 싶다면 얼른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근이니 비전 보드니 하며 이걸 바라봐봤자 결국 행동하지 않는 한 현실이 바뀌는 일은 없는 겁니다. 처음의 계기야 망상으로 시작되었을지 몰라도 거기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냥 망상벽을 가진 아픈 녀석, 허세꾼, 허언증이라고 불리며 당신은 끝나는 겁니다. 뇌를 바꾸는 것도 인생을 바꾸는 것도 최종적으로는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은 40대에서 60대 분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느끼는 적 없으세요? 젊었을 때는 무서운 줄 모르고 새로운 것에도 도전할 수 있었는데 해마다 새로운 것을 하는 게 귀찮아진다, 불안해진다. 이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옛날에는 젊고 무지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다. 젊고 체력이 있었으니까 행동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하지만 사실 뇌과학의 관점에서 뇌의 구조를 생각하면 이건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뇌의 신경회로가 강화되는 구조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근년의 뇌과학 연구에서 나이에 관계없이 평생 작동한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단 어른이 되면 이 기능은 저하됩니다. 어른이 되면 될수록 뇌는 에너지 절약 모드에 들어가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드는 것보다 지금 있는 회로를 쓰는 방향으로 움직여 버립니다. 노인들은 고집이 세죠. 저만 해도 아내에게 고집불통 영감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좀 더 머리를 유연하게 해서 꼰대라고 불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딴 길로 샜는데 이야기를 되돌릴게요. 그러니까 열심히 행동하고 있어도 좀처럼 자신감을 가질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은 이건 뇌 구조적으로 당연하다는 겁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새로운 것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좀처럼 행동으로 옮길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와 달리 어른의 경우 뇌내 구조를 이해한 뒤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생기기 쉬운 환경을 스스로 의도적으로 만든다. 이것이 행동을 일으키고 최단으로 자신감을 키우는 과학적 접근입니다. 자, 드디어 어떻게 하면 뇌의 구조를 이용해서 새로운 것이라도 행동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계속 해설해 온 것처럼 불안을 없애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행동을 계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뇌의 구조를 이용하는 과학적 접근이라는 것이 두 가지 있다는 것을 머리에 넣어두셨으면 합니다. 그럼 우선
한 개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레일라 씨 친구 중에 다이어트 코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가 새로운 클라이언트에게 첫 일주일에 지시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식사 제한, 운동, 칼로리 계산. 보통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클라이언트도 일부러 코치를 붙였으니까 의욕만만하고 콧김을 뿜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코치가 지시를 한 것은 침대를 정돈하고 사진을 찍는다. 이것뿐이었습니다. 다이어트와는 전혀 관계없죠. 이런 말을 들으면 클라이언트도 화낼 것 같죠. 하지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코치는 못한다는 핑계를 댈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목표를 설정한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클라이언트는 7일간 매일 약속을 지켰다는 성공 체험을 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공 체험이 나는 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인간이다 라고 자신감을 낳는 겁니다. 이것이 뇌를 속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뇌는 큰 변화는 목숨의 위험이라고 판단합니다. 뇌는 생존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다고 제가 아까 말했죠. 그러니까 급격한 변화는 위험 신호로서 인식되는 겁니다.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짓을 하려고 하고 있어. 이건 위험해. 뇌는 이렇게 판단하고 전력으로 당신에게 저항해 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안전했던 반복 행동 패턴에서 벗어나는 짓을 하지 말라고 이것저것 해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갑자기 의욕이 없어져 버리거나 불안을 느끼거나 두근거려 버리거나 이런 감정들은 뇌가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변화가 너무 작아서 무시할 수 있는 레벨의 것이라면 뇌는 이것을 말리러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뇌의 저항을 만나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어떤 작은 진보라도 오늘도 해냈다라고 느껴지는 것이라고 레일라 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뇌에게 있어서 보상입니다. 뇌는 성공의 크기를 재고 있지 않습니다. 목표가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다이어트라면 5kg 뺀다, 10kg 뺀다. 이렇게 안 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 침대 시트를 정리했을 뿐. 그게 무슨 목표 달성이 된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뇌에게는 관계없습니다. 이 해냈다라는 성취감이 뇌의 보상이 되고 다음에도 또 하자라는 동기부여가 생기는 겁니다. 뇌는 이것들을 보상을 얻은 행동으로서 기록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의 뇌 내에서 새로운 신경회로가 조금씩 강화되고 새로운 행동에 대한 불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행동이 쌓이면 나는 계속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이다. 나는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당신 뇌의 신경회로가 점점 바뀌어가는 거죠. 성공하고 싶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성공하고 싶다. 빨리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조급해야 합니다. 갑자기 큰일을 하려고 해버립니다. 하지만 성과를 내는데 중요한 것은 행동의 크기가 아닙니다. 일시에 크게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과가 나올 때까지 작게 계속 행동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하는 베이비 스텝이라는 녀석이죠. 하지만 항상 베이비 스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때는 아니죠. 다음은 그런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것을 해설해 가겠습니다. 물론 매사 베이비 스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예를 들어 갑자기 눈앞의 기회나 넘어야만 하는 벽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레일라 씨도 21살 때 헬스장에서 일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경험 없는 영업 일을 떠맡게 되었죠. 베이비 스텝으로 조금씩 같은 소리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비 스텝으로 진행한다면 고객에게 전화를 걸 리스트를 만든다. 종기를 준비하는 것만으로 오늘은 오케이. 다음 날은 써놓을 볼펜을 사러 가는 것만으로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해고되겠죠.
그녀의 경우 지금 당장 눈앞의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레일라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도 공포도 가진 채 나아가라인 겁니다. 그야말로 레일라 씨가 했던 행동인 거죠. 레일라 씨는 게다가 공포나 불안은 폭이 1km 있었다고 해도 깊이는 1cm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공포나 불안이라는 건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얕은 거야 라는 겁니다. 행동하기 전이 가장 무섭습니다. 하지만 행동을 시작하면 금방 약해집니다. 불안을 느끼는 것은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는 일을 무섭게 느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신감이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불안을 제거하고 나서 자신감이 솟아나고 나서 움직이자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레일라 씨는 말합니다. 완벽주의인 사람이 자주 쓰는 변명으로 준비가 되면 하겠습니다 라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걸 기다리고 있으면 평생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뇌가 변화를 시키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밖에 없다면 준비가 되어 있든 없든 지금 당장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포나 불안이 약해지는 것은 행동한 후인 겁니다. 뇌는 불안을 제거하고 나서 행동한다는 식의 형편, 좋은 짓을 못합니다. 레일라 씨는 나는 불안을 제거했으니까 움직인 게 아니야. 불안을 가진 채 움직였어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불안을 핸드백에 넣어서 어디를 가든 함께 가지고 간다고 뭐 그런 식으로 이미지화했다고 합니다. 좋아, 이 불안을 전부 내 핸드백에 넣어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할 때도 함께 가져가자. 불안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데리고 간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불안을 가진 채라도 무서워도 행동을 한다. 이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확언으로 나는 용기가 있다, 나는 불안하지 않다 라고 외쳐봤자 불안은 사라지지 않아요. 명상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불안을 대신 떠맡아 줄 수도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불안을 약하게 하는 방법은 행동을 하는 것뿐인 거죠. 뇌를 바꾸는 것도 당신의 불안을 없애는 것도 결국은 행동하는 것 이외에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불안해도 무서워도 우선은 한 걸음 행동해 본다. 불안을 느끼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눈앞에 인생을 뛰어넘을 기회가 왔을 때, 도저히 넘어야만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럴 때는 각오를 다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불안을 안고서라도 행동함으로써 뇌는 학습해 주거든요. 어라, 무서웠는데 생각보다 안 무섭네. 뭐 죽을 일은 없었지. 같은 느낌으로. 대부분의 경우 행동해보면 의외로 편하고 잘 되는 법입니다. 이 학습의 축적이 일어남으로써 당신은 변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에 전만큼 불안을 느끼지 않게 되어 가는 겁니다. 반대로 불안을 이유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뇌는 역시 위험했어. 움직이지 않길 잘했어. 정답이었어. 라고 기록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당신은 점점 행동하지 못하는 인간이 되어 가는 겁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자신이 되고 싶습니까? 불안이 있어도 행동할 수 있는 자신과 불안을 이유로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 그런 자신. 만약 정말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공포도 불안을 없애지 않아도 된다. 불안을 가진 채라도 행동할 수 있다고. 이것을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불안을 가진 채라도 좋습니다. 우선은 한 걸음 나아가 본다.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뇌를 바꿉니다.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무서워서 뼈가 덜덜 떨린다고 해도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딜 용기. 이것을 반복하면 그것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네, 오늘의 정리입니다. 레일라 호르모즈 씨가 불안을 극복하고 인생을 바꾼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자신감을 갖는 방법을 뇌과학의 관점에서 해설해 왔습니다. 자신감은 솟아나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행동의 결과 생겨나는 것이죠. 행동하니까 자신감이 생긴다. 이 순서를 절대로 틀리지 말아주세요. 뇌과학이 밝히는 자신감의 정체. 뇌는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지키기 위해 큰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뇌는 증거밖에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몇 번이고 행동해서 할 수 있다 라고 확신하고서야 비로소 뇌는 자신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우수한 인간이다 라고 화건을 외쳐도 실제로 행동한 증거가 없으면 뇌는 그 화건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안을 극복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방법. 베이비 스텝과 불안을 가진 채 나아가라고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인생을 바꾸기 위해 당신 뇌의 신경 회로를 다시 쓰는 것도, 불안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갖는 것도 행동하는 것, 이외의 방법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은 행동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마케팅이나 트레이딩을 가르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자들에게 최종적으로 하는 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물쭈물하지 말고 그냥 얼른 해라입니다. 단 한 가지의 행동으로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정말 뼈저리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당신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지금 당장 얼른 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